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잘 챙기고 계신가요? 나라 안팎으로 많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개인의 생활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60여 년 살아오면서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세계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서게 하셨고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게 하셨음을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위기 또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의 때를 그대로 예언하실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의 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지요. 난리의 때라는 걸. 더욱 마음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 잡고 잘 가야겠지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나르시시스트와 오래 있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며 갈수록 늪으로 빠져들어감을 느낄 거예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르시시스트는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아기를 두고 싸우는 두 여인 중에 솔로몬이 아이를 칼로 나눠서 가지라고 판결하자 진짜 엄마는 울면서 아이를 안 가져도 되니 제발 아기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가짜 엄마는 칼로 베어서라도 나눠서 가지겠다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잔인한 속성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부모임에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잘 양육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식을 방관한다든지 자식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모가 되기도 하죠. 끊임없이 자기 위주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원하는 것을 타인과 교류하며 공정하게 하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계속되는 통제와 가스라이팅, 비난과 모욕적인 말도 서슴없이 말하는 것을 공감력과 사랑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죠. 처음에는 그렇게도 친절하고 공감력이 높은 것처럼 모든 것을 위해주고 세심하게 보살펴 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180도로 변하는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태도에 엄청난 충격을 맞으면서 자신에게 문제점이 있나 찾으려고 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나의 단점이나 실수로 인해서 상대를 자극한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면서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며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계략대로 끌려오는 상대방을 흡족한 마음으로 속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상대를 통제하고 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이죠. 나르시시스트가 똑똑해서 이렇게 사람을 잘 다룬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정반대죠. 나르시시스트의 미성숙하고 불안한 내면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투사하고 방어하면서 살아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자신의 쪼그라든 내면이 들킬까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공격받을까봐 미리 상대방을 공격하고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거죠.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들어있답니다. 그 내면은 부들부들 떨면서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분노와 화를 잘 내고요. 큰 소리를 치면서 모든 실수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와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신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죠.
인간은 감정과 욕구가 있는 게 정상인데요. 그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은 더더욱 바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욕구가 좌절되고 절망이 오고 이해하지 못할 충격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트라우마, 즉 외상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여러 전쟁, 테러,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성폭력, 교통사고, 트라우마 등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병으로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와 동반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불안, 회피, 재경험, 무감각,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한 부정적인 정서로 분노나 혼란스러움, 수치심, 무력감, 공포 그런 감정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극도의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서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서 안전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서 몸이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드로 자주 전환이 되죠. 그러한 과정에서 고통이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악순환이 되어서 치료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대참사 사건이 있는데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세월호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이태원 참사 이런 사건 등으로 우리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지요. 또한 어린 시절 부모의 반복적인 폭력과 학대를 경험했거나 또래 관계에서의 왕따를 통해서도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비난으로 언어 폭력을 받게 되고 통제와 조종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서로의 교류가 아닌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나르시시스트로 트라우마가 반복되면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된답니다.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지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일시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지.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전능함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좌절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냉혈동물처럼 아주 집요하게 계략을 짜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까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요즘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겪어보기 전까진 겪고 있는 사람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워낙 그들은 음험한 악인들이거든요. 적당히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나르시시스트는 꽤 괜찮은 사람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가면 속에 침울하고 잔인한 모습을 아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요. 이런 그들을 상대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악의를 파악해서 미리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의도를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결국은 지쳐서 나가 떨어질 테니까요. 나르시시스트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빨리 자신에게 집중하셔서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셔야 해요. 삶의 의미를 찾길 바라고요. 절대로 죄책감, 수치심, 자책감을 갖지 않길 바라요. 노고 테라피를 창시하시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살아남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낸 빅터 프랭클의 정신을 본받아서 살아내시길 바라요.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어떤 고통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면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꼭 찾길 바라요. 나 자신을 말도 안 되는 악인에게 인생을 내어주는 일은 없길 바라며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